1865년 4월 14일 배우가 대통령을 죽였다. 미친 계획의 전모. 미국의 운명을 바꾼 한 발의 총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보다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865년 4월 14일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열린 연극 도중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나라를 흔든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남북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며 평화의 기운이 감돌던 시기, 많은 이들이 종전과 통합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이 평화를 정의롭지 않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존 윌크스 부스였습니다. 인기 배우이자 남부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부스는 링컨 대통령을 폭군이라 부르며 깊은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처음에는 대통령을 납치해 남군 포로와 맞바꾸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865년 3월 4일 링컨의 제2기 취임식에 참석한 부스는 애인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있었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흑인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부스는 결심을 바꿨습니다. 단순한 납치가 아닌 암살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링컨 대통령뿐 아니라 부통령 앤드루 존슨, 국무장관 월리엄 수어도, 심지어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까지도 제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스와 그의 동조자들은 국가의 수뇌부를 단번에 제거하고 북군 정권을 혼란에 빠뜨려 남부에 유리한 전환점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도 분명했습니다. 조지 아트제로트는 부통령 암살을, 루이스 파월은 수어드 국무장관을 살해할 계획이었으며, 데이비드 헤롤드는 파월의 경로 안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부스는 포드 극장에서 링컨을 향해 대린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어드의 자택에서는 마침내 피해 밤이 시작됩니다. 마차 사고로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수어드는 파월의 칼을 가까스로 막아내지만 집안의 모든 가족이 피를 흘렸습니다. 부통령 암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트제로트는 술에 취해 암살 도구를 분실했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포드 극장에서는 밤 10시 15분 관객들이 웃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링컨 대통령의 뒤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총알은 대통령의 뒷머리를 관통했고 옆에 앉아있던 헨리 레스본 소령이 부스를 제지하려다 칼에 찔려 중상을 입습니다. 부스는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된다를 외친 뒤 무대를 가로질러 도주했습니다. 동조자들과 함께 도망친 부스는 버지니아로 숨어들었고 11일간의 추격 끝에 리처드 갸렛 농장에서 연방군에게 포위됩니다. 그는 항복을 거부했고 결국 총격을 받아 목뼈가 부러진 채 사망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헤롤드는 항복했고 훗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한편 링컨은 현장에서 인근 가정집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1865년 4월 15일 오전 7시 22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 암살이 기록되었으며 국민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북부에서는 복수심에 불타올랐고 남부는 엄청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남부는 군정 치하에 놓였고 남부 출신 인사들은 연방 공직에서 배제되었으며 남성 참정권조차 충성 서약을 전제로 해야 했습니다. 링컨의 관용 정책은 그와 함께 사라졌고 복수와 억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암살 가담자들은 곧 체포되어 워싱턴 요새에서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메리 수랏, 루이스 파월, 데이비드 헤롤드, 조지 아트제로트는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메리 수랏은 미국 역사상 첫 여성 교수형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사회에는 수많은 음모론이 퍼졌습니다. 링컨을 지키던 경찰이 자리를 비운 이후 부스의 배후에 국무장관이나 남부연합 지도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극장에 함께 있던 한 5살 소녀는 그날의 사건을 평생 기억했고 1956년 96세의 나이로 TV 방송에 출연하여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또 링컨과 함께 있던 헨리 레스본 소령은 부상을 입고 살아남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아내를 살해하고 정신병원에 갇혀 여생을 마쳤습니다. 링컨의 장남 로버트는 그날 밤 극장에 함께 갈 예정이었지만 피로를 이유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제임스 가필드, 윌리엄 맥킬리 대통령의 암살 현장에 우연히 함께 있게 되면서 대통령 암살과 얽힌 인물로 유명해졌습니다. 링컨은 죽기 며칠 전 관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는 꿈을 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꿈에서 그는 대통령께서 암살당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깨어났다고 전합니다. 이 예지몽은 그의 죽음 이후 많은 이들에게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남부는 더 빠르게 회복되었을 것이고 흑인 참정권은 더 평화롭게 확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미국 정치에 큰 전환점을 남겼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그의 말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포드 극장은 한동안 문을 닫았지만 이후 복원되어 오늘날은 링컨을 기리는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무대에서는 더 이상 총성이 울리지 않고 오직 그가 남긴 말과 뜻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865년 4월 15일 미국 최초로 암살당한 대통령.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 남북을 잇고 미래를 설계했던 사람. 그는 단지 한 시대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